오늘 준비된 소식은 일본의 수출입 규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며 항복선언에 가까운 수출입 허가를 하게 된 사연과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신임 환경상이 후쿠시마에 오염수를 버리겠다고 하고 후쿠시마 어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직접 후쿠시마로 달려가 전임자 발언에 대해 사과한 소식. 일본 외무성이 주한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 도쿄와 후쿠시마, 서울 등의 방사선량을 24일부터 게재하며 귀여운 방사능 역습을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사면 초과의 아베를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한국이 일본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이 작은 데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일본의 중국 수출이 부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마디로 한국에 안 판다고 으름장 놓았는데 한국 아니면 사줄 나라도 없다는 겁니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지난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금액은 4,361억엔 73조 1천억 원 가량으로 6.6%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직전인 지난 6월 일본의 총 수출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3%였습니다. 전월 대비 총 수출액 증가율보다 대한국 수출액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전체 수출 내 한국 비중도 0.3포인트 커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한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일본의 3대 수출국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규제 대상 품목의 대한국 수출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한마디로 니네랑 무역 안 한다고 무역 전쟁 선포해놓고 한국에는 물건을 못 팔고 있고 한국 제품들은 더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시장경제 논리입니다. 이번에도 일본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와는 상반되는 행동으로 자신들의 오판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약회사 종근당은 일본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세계 첫 2세대 빈혈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네스벨의 일본 내 제조 판매 승인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종근당은 네스벨을 마일란 일본 법인에 수출하고 마일란 일본 법인은 12월 내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동아 ST 또한 일본 파트너사인 사마화학연구소가 일본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지속형 적혈 구조혈 자극제 DA3880의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동아 ST 관계자는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의료비 감소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제성이 뛰어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DA3880의 일본 시장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시장경제 논리를 역행해버린 자신들의 잘못을 수입 허가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게임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에칭가스 수출 허가를 냈을 때부터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실시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순도 불화수소, 에칭가스의 수출을 허가하며 자신들의 오판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8월 7일과 19일도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2차례 허가한 바 있었습니다. 왜 했을까요? 한국이 아니면 팔아 먹을 데가 없습니다. 한국에 지속적인 수요가 있던 품목들을 갑자기 다른 나라에 우리 에칭가스 수출해야 하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가서 반도체를 만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칭가스,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명목상 유통기한은 12개월이고 실질 유통기한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못 팔면 버려야 합니다. 기업들은 물건을 못 팔면 우리가 망한다고 징징대고 있지. 이미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단행했지. 일본 정부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자존심을 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 수출 조건을 내세워 삼성전자의 첨단 공정 자료를 요구하는 시건방을 떨기도 했습니다. 사실 시건방이라기보다 침몰해가는 일본 경제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 없었던 아베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애시당초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일본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첨단 공정 자료를 요구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전략물자관리원의 일본
일본 정부 수출 규제 안내문 번역본을 보면 일본 경제산업상이 고순도 불화수소 관련 개별 허가 신청 업체들에게 화물 수요자의 당해 화물 조달 실적 및 최종 제품의 생산 상황에 관한 자료를 워드나 PDF 파일 등의 형태로 요구했습니다. 또한 해당 화물을 사용하는 공장의 최종 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니네 잘나가는 기술들 우리에게 다 넘겨주십시오. 니네가 우리보다 잘나갈 수는 없으므니다. 옛날에 우리가 니네 지배하던 시절 잊은 것이므니까 그거 내놔주세요. 라는 아베의 발버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앙탈이 약육 강식의 시장경제 국제무역에서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은 일본과 같이 백색 국가 배제를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삐져버린 일본 정부는 스가 관방장관을 시켜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아, 얘네 진짜 하는 짓이 귀여운 것 같아요. 뭘 삐지고 그래. 니들이랑 똑같이 한 거잖아. 으유, 삐돌이들. 일본이 지난달 28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지 3주 뒤인 18일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전략물자 수출입 고지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이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한 보복 맞대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 제도를 원칙과 다르게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일본으로의 수출 허가를 받는 심사기간은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지고 포괄 수출 허가 유효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20일간 전략물자 수출입 고지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고 향후 대일 수출 허가 지연으로 우리 중소기업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 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지켜본 일본 정부는 한국을 향해 귀여운 앙탈을 부렸습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려는 조치와 관련해 그 근거나 상세한 내용을 한국 정부에 문의했지만 한국 측에서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면서 지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가와라 경제산업상도 이날 경산성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문에서 한국 측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는 채로 이번에 조치가 이뤄진 것이 참으로 유감이라면서 경산성은 한국이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책임을 지도록 한국 측에 계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요. 계속해서 요구하세요.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뭐. 하지만 일본 정부 강요들은 이번 조치가 일본의 한국 백색 국가 배제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일본 관료들이 유감이라고 반응한 것에 대해 일본의 대화 제의는 없었다면서 언제 어디든지 대화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지지통신 등 일부 일본 언론들은 이번 조치로 한일 갈등이 더욱 깊어졌고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정부의 입장이 매우 달라 관계 개선에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 속에서 일본의 경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일본 제조업 경기는 5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켓은 24일 일본의 9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48.9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 49.3보다 하락한 것으로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PMI가 50 이하면 경기 수축,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월간 제조업 PMI는 5개월 연속 50을 밑돌았습니다. IHS마켓의 조 헤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배경으로 미중 무역 전쟁, 블랙시트, 한국과의 경제 갈등 등을 꼽으면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올해 마지막 몇 달은 일본 기업과 소비자에게 모두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책 입안자들은 서비스 부문이 얼마나 오래 일본 전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지 보고 있다며 지난 2014년 일본은 한 차례 소비세 인상 직후 분기에 7% 마이너스 성장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단칸 지수에서도 제조업 침체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들으셨다시피 세계 유력 경제 언론지들은 일본의 향후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자비한 한국의 반격은 일본의 경제를 넘어 방사능이라는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격이 심해지자 여기서 일본은 또 한 번 귀여운 반격을 해버립니다. 서울 방사선량이 후쿠시마보다 높다면서 일본 외무성이 주한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 도쿄와 후쿠시마, 서울 등의 방사선량을 24일부터 게재하기 시작했다고 산케이가 25일 보도했습니다. 잠깐, 뭐라고요? 후쿠시마보다 서울이 방사능이 높다고요? 주일 일본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일본과 한국의 공간 선량률 페이지를 개설하고 한국에서 일본의 방사선량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앞으로 매일 게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대사관은 이와 함께 측정된 방사선 값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후쿠시마 0.132, 이와키시 0.060, 도쿄 0.036, 서울 0.119 등도 표시됐습니다. 표를 보면 서울의 방사선량이 도쿄는 물론 후쿠시마현 이와키시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 대사관은 일본의 세 도시의 공간 선량률은 서울을 포함한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동등한 수준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가지고 세심하게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후쿠시마현의 측정치는 후쿠시마현 환경 방사능 감시 텔레 시스템이 작성한 것이고 서울의 측정치는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작성한 수치입니다. 고노다루 전 외무상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선량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커지자 일본 정부가 내놓은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과연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일본 집권 자민당 소속의 전 환경상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인근 바다에 버리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어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염수가 버려진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을 누가 먹겠냐고 반발한 것입니다. 깜짝 놀란 신임 환경상은 직접 후쿠시마로 달려가 전임자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해양 방류에 대해 애둘러 반대 입장을 나타내자 이번엔 전 환경상이 새 환경상을 비판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하면서 확실한 입장을 말하지 않는 것은 정부 강요로서 맞지 않는다며 해양 방류가 최선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에휴 진짜 오합지졸이네요 이분들. 아저씨들 방사능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보다 낮은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하세요. 그냥 남자답게 원샷 드링킹 하세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오늘은 아베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생략하겠습니다. 아베도 쉬는 날이 있어야죠. 맨날 페페TV에게 잔소리만 들으면 또 삐져가지고 장관들 시켜서 유감 표시할 텐데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쉬세요. 네. 후쿠시마 온천이라도 가서 몸 좀 지져요. 피로 좀 풀리게. 여러분, 아베 때문에 기분 안 좋으실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은 화내지 마세요. 대신 페페TV에서 행운의 주문 걸어드리겠습니다. 페페TV를 시청하신 당신은 행운의 주문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이번 주에 로또 1등에 당첨되실 운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을 비롯한 부모님들까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페페TV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니체가 한 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도 꿈이 있다면 매일 그 꿈을 생각하고 되뇌어 보세요. 언젠가는 그 꿈에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본 실패자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실패 끝에 얻어진 한 번의 성공, 그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실패도 합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셔도 됩니다. 모든 승리자는 실패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 발버둥 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실력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당신을 페페TV는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화이팅! 페페TV도 화이팅! 아베는 후쿠시마 방사능 온천 가서 오염수 원샷 드링킹!